여긴 또 왜 왔습니까? 또 내 딸한테 이상한 소리 하러 온 거면 당장 돌아가세요. 주제넘게 술도가까지 찾아온 박정수를 보자마자 공주실은 오랜만에 눈에 불을 켜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입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머리끄댕이를 쥐어뜯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박정수의 뒤쪽에서 또 다른 여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놀랍게도 나영은이었죠. 그러자 박정수가 고개를 땅에 떨군 채로 공주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마광숙을 결사반대하던 박정수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극적으로 마광숙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광숙 씨, 많이 아파요? 한동석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마광숙을 보고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에 근심이 가득 찬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 미처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였거든요. 마광숙이 당한 화상사고에서 한동석도 마냥 자유로울 수 없었죠. 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전처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절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마광숙은 그런 한동석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그보다 장모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빨리 가보세요. 아니요. 장모님과의 약속보다 광숙 씨 옆을 지키는 게 저에게 훨씬 중요해요. 장모님은 제가 알아서 설득할 테니까 광숙 씨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장모에게 질질 끌려다니던 한동석은 마광숙이 사고를 당한 이 시점부터 완전히 각성하게 됩니다. 내 여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게 누구라도 두고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장모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도 모자라 미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한동석의 말투에 살짝 충격을 받은 건지 박정수 여사는 기분 나쁜 티를 풀풀 냈습니다. 봄이랑 결이도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 일이 많이 바쁜 겐가? 회사는 진작에 퇴근했습니다. 사실 광숙 씨가 다쳐서 병원에 있다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한서방, 내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잖나. 많이 다친 거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오게. 그러자 한동석이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박정수에게 던지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그랬나? 그럴 수 없다고. 그 사람. 제가 회사 일이다 약속이다 뭐다 하면서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2번 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주무십시오. 이봐 한서방. 여보세요? 박정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끄는 한동석을 보며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적이 없었는데 그깟 막걸리 파는 여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굴다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었죠. 마광숙 때문에 한동석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자 더더욱 마광숙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냥 좋게만 말해서는 두 사람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는지 다음 날 박정수는 결국 직접 술도가로 찾아가서 마광숙과 단판을 짓기로 합니다. 공주실은 마사지숍에서 만났던 박정수가 느닷없이 술도가로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인사했어요. 어머, 그때 마사지숍에서 봤던 사모님 아니세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러자 박정수가 결국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한동석 회장 장모 박정수라고 합니다. 마광숙 씨랑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안에 있나요? 박정수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생각에 눈가가 살짝 흔들리는 공주실인데요. 하지만 박정수가 자신의 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박정수를 안으로 들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잠시 앉아 계시면 바로 광숙이 불러올게요. 박정수는 밝은 표정으로 들어온 마광숙을 보자마자 일순간에 그녀의 표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마광숙 씨, 저번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하죠? 아무래도 한서방이 마광숙 씨랑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것 같아요. 내가 말한다고 들을 것 같지가 않은데.
마광숙 씨가 한서방을 단념시키는 게 어떻겠어요? 박정수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자 결국 마광숙의 인내심도 한계점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박정수의 두 눈을 또렷이 응시하며 입을 열었어요. 여사님, 지금 선을 좀 많이 넘으신 것 같은데요. 회장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사님 자식도 아닌데 결혼 문제로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회장님이 직접 결정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눈을 똑바로 보고 맞받아치는 마광숙을 보면서 박정수는 썩은 미소를 지으며 마광숙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마광숙 씨 본 모습인가요? 나는 한서방의 장모이기 이전에 결이랑 보미의 할머니입니다. 한서방 재혼에 충분히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본능적으로 쎄함을 느끼고 조용히 밖에서 얘기를 엿듣고 있던 공주실이 문을 박차고 두 사람의 대화 속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보세요, 여사님. 한 회장이 15년 동안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재혼을 한다고 하면 나서서 축하를 해줘야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나가세요. 엄마 그만해. 죄송합니다, 여사님. 그 말에 박정수 여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공주실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보니까 두 사람의 재혼을 반대해야겠다는 마음이 더더욱 확고해지네요. 그렇게 마광숙과 공주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박정수가 유유히 술도가를 빠져나가던 바로 그 순간 오범수에게 따지러 들어온 나영은과 우연찮게 마주치게 됩니다. 순간 왠지 모르게 익숙한 기분이 들어 다시 고개를 돌려서 나영은을 쳐다보는 박정수인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동석의 재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박정수에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운명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호텔 마사지숍을 가기 위해 복도 코너를 돌다가 때마침 커피를 들고 객실로 가던 나영은과 부딪혀서 나영은의 옷이 그만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성질이 고약했던 나영은은 순간 짜증이 확 솟구친 나머지 박정수에게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이보세요, 아주머니. 앞 좀 제대로 보고 다니세요. 아침부터 짜증나네. 미안해요. 내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나 봐요. 옷 변상해 드릴게요. 얼마면 되죠? 순간 고개를 들어 나영은의 얼굴을 쳐다본 박정수는 술도가에서 봤던 여자라는 걸 금세 기억해내는데요. 혹시 저번에 독수리 술도가에 오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나영은은 더럽혀진 옷에만 관심이 있지 박정수와 마주쳤다는 사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세탁비는 됐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저기요.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세탁비는 받아가세요. 얼마면 되겠어요? 아, 글쎄 됐다니까요. 귀찮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그때였습니다. 나영은이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며 고개를 획 하고 돌린 순간 화장으로 가렸지만 목덜미에 옅게 보이는 화상 자국이 박정수의 시야에 우연찮게 들어왔어요. 박정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잠깐 말문이 막히죠. 아니 저 흉터는. 흉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박정수인데요. 마사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박정수는 한동석의 재혼 문제도 잠시 잊은 채 머릿속에 그 흉터 자국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도 목덜미 쪽에 흉터가 있었던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30년 전 이맘때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둘째 딸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지를 잃었던 그 절망적인 기억이 불현듯 떠오른 것이죠. 마지막 남았던 첫째 딸 민서까지 모진 시집살이로 병까지 얻어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영은의 목덜미에 있는 흉터를 보니 괜시리 잃어버린 둘째 딸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리는 박정수인데요.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흉터의 위치와 크기가 잃어버린 둘째 딸의 흉터와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짙은 화장으로 흉터를 가리고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목덜미에 화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술도가를 나서면서 나영은과 마주쳤을 때 왠지 모르게 익숙했던 그 기분. 분명히 그 미묘한 기분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경험이었어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결국 박정수는 다시 전화기를 들어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예요, 박정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여사님. 저번에 술도가 나설 때 여자 한 분이 술도가로 들어가던데 혹시 그분 성함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랑 좀 닮아서요. 나영은 씨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나영은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영은의 연락처를 받은 박정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영은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나이 많은 회장과 결혼했다는 기사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죠. 기사에 나와 있는 얼굴을 들여다보니 잃어버린 둘째 딸의 얼굴과 미묘하게 비슷했어요. 똘망똘망한 눈망울이며 오똑한 코, 그리고 갸름한 얼굴형까지. 둘째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면서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소름이 돋는 건 박정수의 잃어버린 둘째 딸과 나이마저 똑같았어요. 그제서야 확신이 섰는지 박정수는 곧장 나영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괜히 찝찝한 채로 계속 마음만 썩이느니 그냥 깔끔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이를 되찾겠다는 생각뿐이었던 나영은은 갑자기 만남을 요청하는 박정수의 전화에 꽤나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또 아주머니예요? 제가 저번에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저를 귀찮게 하는 저희가 뭡니까? 그리고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죠? 그 말에 박정수가 정중하게 사과부터 건넸습니다. 이름이 나영은 씨 맞지요? 미안합니다. 오늘은 그때 세탁비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나영은 씨한테 중요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술도가 마광숙 씨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하고 헤어지죠. 저 바쁩니다.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가요? 순간 단전 깊숙한 곳에서 짜증이 올라왔는지 미간을 확 찌푸리는 나영은. 다짜고짜 만나서 한다는 말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냐고요? 이건 좀 실례되는 말 같은데요. 이 아주머니 진짜 역대급이네.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여서 그래요. 세상 심각해 보이는 박정수의 표정을 보자 나영은은 그제서야 물음에 답변을 주는데요. 두 분 모두 돌아가셨어요. 됐나요? 혹시 그분들이 나영은 씨 친부모님인가요? 그러자 나영은이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박정수의 얼굴에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세요, 아주머니. 적당히 하시죠. 저는 이만 바빠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나영은이 차갑게 등을 돌리고 혼자 덩그러니 남은 박정수는 나영은이 입을 댔던 커피잔을 조용히 가방 속에 챙겼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합니다. 긴장과 기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말이죠. 만약 일치라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검사소를 나온 박정수의 마음속은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나영은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단순히 목덜미에 흉터가 있고 얼굴이 미묘하게 비슷하다고 하여 잃어버린 내 딸이라고 단정짓는 건 무리였으니까요. 그저 이 정도의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딸에 대한 최선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날이 밝고 검사 당일이 되자 박정수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차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딱히 망설이지 않고 곧장 검사 결과를 열어보는데요. 그런데 맙소사! 평온했던 박정수의 가슴은 검사지에 적혀있는 99.9%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박정수와 나영은은 32개의 일치되는 유전자를 공유하여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두 사람이 가족이 맞다는 글귀가 분명하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설마 했던 그 상황이 진짜 현실로 닥쳐버린 것이죠. 박정수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든 채 충격으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나영은 씨가 내 딸이었어. 순간 박정수의 두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딸을 잃어버리고 피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딸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순간들.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그 기쁨. 딸이 목덜미에 화상을 입고 하루 종일 간호했던 기억까지.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수많은 추억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와 박정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품에 꼭 안은 채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고 오열하는 박정수인데요. 그렇게 실컷 눈물을 쏟은 박정수는 곧장 나영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영은은 박정수에 대한 인상이 딱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삐딱한 태도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번호를 바꾸던가 해야지. 또 무슨 일입니까? 나영은 씨, 혹시 어렸을 때 이름이 민영이었어요? 순간 나영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걸 아줌마가 어떻게? 설마 내 뒷조사했어요? 그러자 박정수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나영은에게 진실을 고했어요. 민영아, 내가 네 엄마야. 이제야 널 찾아서 미안해. 나영은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일순간의 표정이 굳어진 그녀는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제 엄마라고요? 그 말에 박정수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며칠 전 만났던 장소에서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아원에 있다가 7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양부모님들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거든요. 결혼은 했니? 하긴 했는데 지금이 두 번째 결혼이에요. 전 남편 사이에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제 딸을 되찾으려고 한국에 온 거예요. 전 남편이 마광숙 씨 시동생이거든요. 그러자 박정수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딸을 양육하게 된 거야? 보통 양육권은 엄마 쪽으로 가지 않니?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부끄러웠는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는 나영은인데요. 하지만 눈치가 빨랐던 박정수는 대충 왜 양육권이 전 남편 쪽으로 갔는지 바로 알아채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영은이 돈 많은 회장이랑 결혼했다는 기사를 이미 봤기 때문이죠. 민영아, 너가 딸을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 엄마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딸을 버리고 재혼을 선택한 건 오롯이 너의 결정이었잖아. 나는 민영이 너가 스스로 내린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한이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 눈물이 나는 나영은. 매일 밤 제 딸 한이가 보고 싶어서 울면서 잠에 들어요. 한이랑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재혼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예요. 박정수는 눈물을 흘리는 딸의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함께 눈시울을 붉히는데요. 그녀는 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천천히 닦아주면서 낮고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오랜 시간 살아보니까 가지고 싶다고 전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더라.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 자신한테 돌아오는 법이야. 너를 잃어버리고 민서까지 하늘로 보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 너가 한이를 되찾아가면 너 자신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전 남편인 오범수 씨는 지금의 너처럼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거야. 우리 이제부터라도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말자. 한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돼야지. 그 말에 나영은은 고개를 떨구고 서럽게 오열하는데요. 실컷 눈물을 쏟은 두 모녀는 손을 맞잡고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술도가에 무례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공주실은 뻔뻔스럽게 다시 찾아온 박정수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두 눈에 쌍심지를 켰어요. 이번엔 뭡니까? 또 할 얘기가 남았습니까? 그러자 박정수의 뒤에서 나영은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공주실.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온 거예요? 두 사람. 서로 아는 사이예요? 희미하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는지 쌀을 빚고 있던 마광숙도 때마침 달려나왔습니다. 나영은과 함께 온 박정수를 보자마자 마찬가지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마광숙인데요. 아니 두 분이 어떻게? 그러자 박정수가 잠시 심호흡을 가다듬더니 두 사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넸어요. 저랑 제 딸이
독수리 술도가에 결례가 많았습니다. 나영은을 지칭하여 딸이라 부르는 박정수를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마광숙과 공주실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